자, 총선 후보 릴레이 대담.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해운대 을 선거구로 가봅니다. 해운대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차례나 고배를 마시면서도 해운대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2018년 재보궐선거에서 과반 득표를 하면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다시 또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에 밀려 낙선을 했습니다. 4년 절치부심 끝에 김미애 후보와의 리턴 매치를 펼치고 있는데 다시 민주당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 전화로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윤준호입니다. 네, 후보님 선거가 코앞입니다. 많이 분주하실 텐데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 이 선거운동은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예. 오늘은 아무래도 내일 모레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이 있기 때문에 사전 운동을 하기 위한 그 동료, 그다음에 아침에는 저희들이 노인정, 그다음에 저희들이 못 가본 곳에 속속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상으로는 김미애 후보에 다소 뒤지는 걸로 나오는데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후보님이 직접 느끼는 현장 분위기 또 현재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공표된 여론은 3주 전에 우리 당이 지지율이 좋지 않을 때 했던 거고 지금은 이미 넘어서고 있고 공개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소화하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큰 변화가 있다고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몸으로 느끼는 변화는 이미 부산은 게임은 끝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끝났다? 예. 주민들이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니까? 제일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민생에 대한 부분,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전혀 대통령한테 존중을 받지 못하다에 대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급격하게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좀 소개했는데 김미애 후보와는 리턴 매치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상대 후보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잘 아실 텐데 김미애가 아니라 윤준호를 뽑아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단연 아무래도 가장 이제 시련 속에서 지혜들이 많이 삭혀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해운대에서 저희들이 30년 정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이기고 또 시민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왔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해가지고 이기는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흔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시대 정신에 투철했다는 그 부분들을 장점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역구 현안과 이를 해결할 공약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역구 가장 현안들은 이제 김미애 후보하고 같은 입장인데 1번이 지역의 센터 미단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김미애 후보하고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57만 평 안에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전혀 그쪽에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풍산금속 이전 문제가 전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전이 된다고 하고 있고 저희는 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속빈 강정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입장 차이가 명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내용 면에서 저희들은 좀 더 주민들이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그 내용들에서 충실히 하자는 입장들이고, 저쪽 입장들은 다른 데 하고 있는 대동소이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잘 살리자는 부분에서 차이가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속빈 강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박영주 시장이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월 달에 방문하자마자 풍산금속 이전 문제가 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풍산금속 회장하고 부산시하고 공사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 안에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풍산금속이 어디를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언제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 자초된 원인도 그것 때문에 자초가 됐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고 언론 분열을 해가지고 마치 있는 것 같이 이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들을 국회의원 때 그 조건부 해결할 때 제가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흔하게 알고 있거든요. 관련 인사들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알고 있는 그 내용하고는 발표된 내용하고 김미애 후보가 페이스북에 저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강정이다. 이거 쇼하고 있다. 특히 박영준 시장은 여기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약 말고 다른 공약도 있으십니까? 6대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시대 정신에 투철하기 위해서 이 공약이 센터 미단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네. 개발 이전에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다 없다 그 이전에 이 현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이 부분들은 전혀 저희들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고 어떤 공약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입장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약은 센터 임단지 조성한 개발이지만 시대 정신을 투철하고자 이것보다도 같이 중요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해초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들이 공약만큼 더 중요하다. 이 공약은 1번 공약으로 저희들 지금 주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 제2센텀 관련해서 현역 의원인 김미애 후보가 한 게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데 윤 후보님은 어떻습니까? 이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는지 또 다른 봉안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센터 미단지 개발을 함으로 해가지고 센터 미단지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 면에서도 네.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죠. 저희들은 센터 미단지 안에 들어가는 많은 1000에서 1200개 정도 기업이 들어가고 인원들이 한 8만 명 정도가 들어온다면은 네. 특히 그 안에 들어오는 많은 산업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포항이라든지 울산,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면 창원이라든지 사천에 있고 지정학적 해운대가 중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를 잘 살려낸다면은 이것이 뭐 강서라든지 명지라든지 부산의 타 지역에 중복 투자되는 형태들이 아니고 이 포항이라는 울산과 그다음에 그 사천과 창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산업들이 들어와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머리 산업, 혁신 모빌리티 산업들이 세계적인 연구단지의 형태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김미애 후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네. 이 내용들 면에서 확실하게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 이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네. 반송이라든지 인근에 있는 반여동이라든지 재송동이 개발을 같이 이 덕을 볼 수 있는 시스템. 다시 말하면 이 안에는 센터 미단지 안에는 센터 1단지가 저희들은 실패를 했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 분들은 다 실패를 하고 왜냐하면 서울 분들은 그 아파트들을 하려도 표현할지 몰라도 원래는 정부와 산업단지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땅이 안 팔림으로 해가지고 그 부동산 업자한테 헐값에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돼보니까 청년들이 그쪽에 기거를 할 수 있는 산업을 정부가 산업을 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서울로 수도권으로 계속 이전하고 여기는 그 노인과 바다라는 그 지금 현재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센터만큼은 그 안에 센터 단지 안에는 가능하면 모두 산업들이 들어오고 머리 산업들이 들어오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숙소로 필요하다면 옆에 있는 반송을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단지 주거를 형태로 하고 반여동을 개발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가지고 이 부분이 숙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옆으로 다시 밀어준다면 센터 미단지도 좋아지고 옆에 반송도 좋아지고 재송도 좋아지고 반여도 좋아지는 그런 좀 지혜들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후보의 역량과 개인기에 더해서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한 변수잖아요. 예. 부산 그리고 이 전국적인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국민들이 또 우리 부산 시민들이 왜 민주당을 뽑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전체적 흐름으로는 이미 저희들이 피부를 느낄 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해초리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거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 상황은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유리한들이 해석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저희 느낀 거 더 이상 이렇게 국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나하나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것에 대한 대가들이 이제 부산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한 해초리로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민주당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더 강하게 윤석열 정권을 견제를 하고 더 나아가지고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싸워달라. 그런 요구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빗발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해운대을 유권자와 부산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전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그리고 해운대 주민, 재송 반송 주민 여러분, 저는 윤준호라는 부분들을 조금 옆으로 빼고 이 시대 정신에 투철하고자 합니다.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해초리입니다. 잘하면 뽑아주고 그 일을 못한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하게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심판이어야 됩니다. 그 심판에 윤준호가 제일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 또한 중요한 것은 이 개성 반여 반송을 흔히 알고 있고 오랫동안 삼시도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들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한 분 한 분 하늘 모시듯이 그런 부분들을 해나갔다는 걸 이번 기회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시대 정신에 토출하고 싶습니다. 눈물로서 호소합니다. 꼭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단 한 번만을 주신다면은 제가 실수했던 모든 부분들을 꼭 만회하고 다시 우뚝 서는 해운대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를 꼭 한번 주십시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운대 을에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후보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